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5월 FOMC 의사록에 보면 6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과 함께 주요 연은 총재들 연설, 입장 어떤 것들인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물가와 실업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인데요. CNBC는 이 중 경제 성장률이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사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 기사에서는 과연 미국이 경제 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국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부터 이탈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과연 미 연준은 6월, 9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애틀랜타, 다음에 필라델피아, 다음에 미니애폴리스 이런 데 전부 다 연은 총재들께서 한마디씩들 또 다 하셨대요. 거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네. 어떤 내용들이에요? 예, 우선 애틀랜타 라파엘 보스틱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이제 경제가 올바른 위치에 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네. 물가가 장기적 목표를 완만하게 넘어서도 놀라지 않을 거다라고 네. 해서 사실 좀 비둘기파적인 입장이었던 애틀랜타 그 보스틱 총재도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상승 압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패트릭 아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도 대표적인 또 도비시 한 어떤 그 성향을 보이는데 두 차례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세 차례가 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본인 이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통화 긴축이 조금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또 이제 얘기가 하고 있는데 네. 아직 금융시장의 거품이라고 할 만한 어떤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역시 이제 도비시한 어떤 그 정책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어떤 그 완화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했다라고 보입니다. 김성훈 팀장, 예. 내 질문이 이제 여기 있는 질문과 전혀 다른. 미국이 이제 주요 연은 총재, 주요 지역 연은들의 총재가 다 이제 그 FRB에 들어와서 투표를 하잖아요. 예. 다는 아니지 몇 명인가는 투표권자, 돈합세에 빠지고, 근데 2년씩 빠지나 그렇죠. 예. 그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지역마다 경기 상황을 평균 내서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금통위는 좀 지역 그 한국은행 지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대표로 들어오면 안 될까요? 지금 경기 여건을 봐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요즘 보면은 군산 무지하게 안 좋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이 예. 동네 지금 다 박살이죠. 다음에 대부분의 지방 경기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금 싸늘하게 얼어붙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 경기가 크니까 서울 대표 2명, 경기 대표 2명, 호남 1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투표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전혀 어색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는 지금 상위 추천, 그다음에 한국은행 추천, 이런 식으로 해서 맞습니다. 기관 중심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네. 근데 전혀 어색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이 각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각 지역의 경제 통계들도 내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 경남 지역 이번 달에 어땠다, 호남 지역.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쪽에서 충분히 우리 국가 전체 경제 가중치만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그맣긴 한데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다 구분하느냐 이 의미도 없기는 없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본부장들이 금통위원으로 들어가는 그 미국식 체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면은.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지역별로 업종별로 이게 명암이 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날 때는 딱 그 시스템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딴 얘기해가지고. 네. 아, 지금 미국 물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예, 실제로 3월 PCE 디플레이터가 이미 연준의 목표치인 2.0%는 도달을 한 상황이고요. 네. 저희 뭐 물가 포캐스팅한 걸 보면 7월까지는 아마도 완만하게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물가에 대해서는 연준이 지금까지 의심을 했다면 아마도 올해는 확인하는 시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물가가 확인됐으니 금리 인상을 진행할 거다라는 이야기와 네. 물가가 확인됐으니 금리 인상이 빨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좀 다른 문제 같은데요. 뭐 연간 물가 상승률이 아직까지는 연준의 기대치가 점도표로 반영이 된다면 네. 점도표를 유의미하게 상회하진 않고 있어서 물가에 대해서 조금은 의구심을 벗어서 좀 깊게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아직까지 물가가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선 연구관. 네. 미국의 고용 시장은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거긴 슬랙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계속 네, 해왔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그 슬랙이 이제 다 없어졌나? 무지하게 타이트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더 들어올 수 있는 인구는 훨씬 남아 있다고 보이고요. 남아 있는데 그래도 네. 무지하게 타이트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그게 정말 타이트한 거면 임금 상승률에 분명히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2% 중후반대 중후반. 숫자만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노동시장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도 네, 계속 그렇게 1%도 안 됐었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지금 보면은 신규로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진입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는 아직까지는 자연 실업률에 도달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 자체가 내려갔다고 지금 보는 네, 거죠? 예. 옛날에 3% 하던 게 5%까지 올라갔다가 네. 이제 다시 이제 3%대로 내려간다. 네. 지금 자연 실업률은 그 FRB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장기 실업률 기준으로 3%대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나요? 네. 그럼 뭐 아직 한참 더 지금 4.3인가요 지금? 4.1 정도. 4.1까지 내려갔나요? 많이 아마 내려갔나? 떨어져 있을 겁니다. 성장률은 잘 움직이고 있죠 미국은. 예, 최근에 1, 4분기 때 좀 성장률이 최근에 좀 그 성장률이 좀 이렇게 좀 플럭추에이션이 좀 있었는데요.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그 해외 IB들이 보더라도 사실 이제 2, 4분기부터는 좀 이제 성장률이 좀 반등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략 성장률 컨센서스 보면 한 2.7에서 하반기에는 한 3.1까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2, 4분기 지표부터는 좀 이제 미국 경제도 성장이 다시 이제 좀 반등하는 국면이 좀 확인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정말 부러운 나라예요. 지금 몇 개월 확장이죠? 내년까지 가야면 최장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거의 110개월 예. 그거 맞죠? 예.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120개월이 최장이고 예, 내년까지 가면은 정말 부러워요. 저렇게 큰 나라가 다른 나라는 다 서브프라임 터트려가지고 다른 나라는 다 망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만 저렇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저게 원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도 둔화돼도 그렇게 많이 둔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제 눈높이 미국은 그러니까 눈높이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내년은 뭐 절대 레벨은 올해보다 낮을 수 있는데 뭐 말씀들 하신 것처럼 올라는 가고 근데 다만 이제 뭐 3% 얘기는 나오는데 이거는 약간 미국 내부에서도 그 마치 한때 우리 747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트럼프의 그 트윗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네. 좀 캐스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기야 근데 그 큰 경제가 그러니까요. 예, 그 잠재 성장을 그렇게 막 110개월 올라오고 또 3%가 이건 쉽지 않죠. 그렇게 가면 터질 거고 그렇게 가면 과열일 수. 예. 내년에는 OECD나 이런 데서도 올해보다 한 0.1, 0.2 정도 낮아지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내년 경기가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고 리세션이 온다면 언제쯤 한번 올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 이제 그래서 옛날에 일런 의장이 가만히 둬도 가는데 부양하지 말아라고 했죠. 근데 지금 부양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스태그나 리세션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작용이 나타나요. 예. 네.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6월은 확실한 것 같고 네. 9월도 하는 건가요? 예, 저희는 올해 4번 인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9월, 연말에 가서 12월까지. 한 번 더 네. 12월까지. 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는 아까 얘기한 3.3% 네. 레인지까지 예, 10년물. 네. 그럼 너무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3.3이면은 올해 3번 추가로 더 인상을 하는데 예. 3.3이면 기준금리가 2.5%가 되는 거고요. 네. 예, 2년 금리가 아마 2.8 정도, 2.9 정도. 그러면은 한 40bp, 50bp 정도 스프레드거든요. 10년에 대해서. 그럼 3.3 정도까지 예. 상단.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미국 채권금리, 국채 10년 금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3% 수준이라는 게 사실 전고점 부분이거든요. 네. 그때 2014년 초반에 사실 전고점 수준이었고요. 네. 이 부분이 만약 상향 돌파되면 이제 그 전고점은 이제 2011년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3.5%에서 3.7%까지도 그때는 이제 전고점이 형성됐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전략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채권 자산 가격 어떤 그 추세를 분석하는 기법에 의하면은 그 다음 이제 상단이 3.5% 이제 3.50%대까지 이제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다음 타겟은 한 3%대 중반까지도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안착이 되면 이제 트라이가 될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3% 중반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이제 한참 논란인 것 같고요. 네. 3이 뚫려서 안착이 되면 뭐 3.2냐, 3이냐, 3.5냐,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3.5, 3% 중반까지 가면 이제 자산시장, 주식시장에 타격을 줄 거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성장과 물가의 눈높이가 올라가서 3% 안착은 할 것 같고 네. 그때 이제 일단 고점은 저희도 이미선 연구원처럼 그 정도 레벨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위로까지는 아직 저희는 그렇게 그거는 이제 또 그 다음 다른 스토리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11월에 선거 앞에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네. 미국 또 선거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변동성 요인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이제 3% 안착과 그 정도 레벨을 보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는 그 감세 추가로 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그 북미 회담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예. 네. 그거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때쯤에 맞춰서 지금 한참 열심히 하면 그때쯤에 맞춰서 이제 계획하고 일정 이런 게 그때쯤에 쫙 나오면서 딱 정리. 이렇게 되는 게 아마 그때쯤 아닐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가 대선 때 딱 맞추겠죠. 2년 후. 일정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내가 봐도 그렇게 갈 것 같아.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도 3%대 안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조금 중요한 거는 9월 달에 트럼프 의회 예산안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네. 그때 전후로 해서 미국 금리가 조금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2월 달에 발의된 그 예산안을 보면 거의 역사적인 수준의 재정 적자를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목표하는 금액이 예전에는 진짜 전쟁이 있을 때나 가능한 숫자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가정하고 있는 향후 10년간의 연간 성장률 가정치가 3.0%입니다. 지금 연준이 전망하고 있는 장기 성장률 전망치가 1.8%인데요. 네. 그럼 굉장히 조금 공격적인 실제로 성장 전망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이 9월 달에 다시 한번 노이즈로 불거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3번의 금리 인상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은 3.23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재정 적자 부담이 9월 달에 좀 노이즈로 한번 시장 금리를 위로 오버슈팅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전망이면 인플레이션 갭이 너무 무지막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망을 연준의 전망과 네. 같이 조금 조합을 해본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물가 갭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사실 성장률 가정인 거죠. 그래서 아마 MBR 같은 곳에서 네. 지금 미국이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작년에 마이너스 3.4 정도인데 내년에는 거의 한 마이너스 5% 이상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한번 터지면 리세션 들어가면 아주 심하게 들어갈 텐데 그럼. 그래서 달러 약세 뷰의 이제 기본 배경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런 부분들. 재정 적자도 있고 뭐 해서.
그럼 미국 국채는 여전히 사도 되는 구간인가요? 사실 뭐 미국도 기준금리가 계속 이제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네. 사실 채권의 어떤 그 자산 배분에 있어서는 사실 투자 의견은 사실 저희는 하향입니다. 그러니까 비중 축소 관점이고요. 네. 결국 채권 금리가 이제 앞으로 결국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결국 이제 끝날 때 정도까지 가야 결국은 이제 채권 시장은 사실 이제 투자 의견이 다시 이제 중립 이상으로 이제 상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여전히 뭐 채권 금리 부분, 채권 투자 부분은 뭐 금리 인상 부분에서는 어떤 그 보수적인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지금은 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좀 조금씩 정리해가지고 나갈 때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가로 더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못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아니요. 처음 나오셨는데. 예, 오늘 뭐 질문에 따라서 답을 생각을 해놔서 네. 이거는 꼭 얘기해야 되겠어 이런 거는 딱히 없었습니다. 딱히 없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